이 프로그램은 모든 연령의 시청자가 시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역 공동체가 공감하는 지역 이슈와 궁금증을 풀어보는 히어로 유경모입니다. 한반도 중심 도시 충주는 예부터 사통팔달의 교통유지로서 그 중심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충주는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의 달천 구간 정상화를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수소교통 복합기지 등 다양한 수소 관련 인프라를 통해 수소 산업의 선두주자로 성장할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 달천 구간 정상화와 충주를 수소의 메카로 공고히 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오늘 히어로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충주로 들어서는 내륙 첫 관문, 바로 충북선 달천 구간입니다. 달천 철교는 법적 기준보다 낮은 계획 홍수의 좁은 교각 간격 등으로 대형 사고의 위험성을 내재하고 있는데요. 때문에 충주 시민과 철도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충주시의 오랜 수건입니다. 이에 충주시는 달천 철교부터 충주역까지 기역자로 굽은 기존 충북선 철도를 직선화해 고가 철도를 신설하는 내용 등 달천 구간의 선형 개선을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에 반영하기 위한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한 충주는 현대모비스 충주공장, 수소교통복합기지 등 다양한 수소 관련 인프라를 구축해 수소산업의 선두주자로서 성장하고 있는데요. 이에 충주시는 중부내륙 광역 클러스터 조성의 거점이 될 수송기계 부품 전자파 센터와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인 수소교통복합기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등 충주의 신산업 성장 동력으로 선택한 수소경제 산업 육성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충북선철도 고속화 사업 달천 구간 정상화와 충주를 수소의 메카로 공고히 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조길형 충주시장을 오늘 히어로에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히어로 유권칙 첫 번째 키워드죠. 누구의 주인공 조길형 충주시장 함께했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장입니다. 네, 시장님 본격적인 이야기 나누기 앞서서 저희 CC에서 충북 시청자와 충주 시민들에게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이제 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여전히 어렵습니다만은 충주는 통제를 잘 하고 있고 정부의 백신이 보급되는 대로 잘 맞추기 위해서 준비도 다 끝났습니다. 방역 수칙을 준수해 주시고 그렇지만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 이웃을 위해서 또 활동도 활발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육하원칙의 5개 요소 중 언제에 해당하는 물음의 핵심단 함께 보시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핵심단은 달천 구간 정상화였습니다. 지금 저번에 출연하셔서 충북선 철도 그 달천 구간 문제에 대해서 이제 얘기해 보신 적이 있으신데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한데 이야기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우선 충북선 철도 사업이 무엇인가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100km 정도로 달리는 충북선을 200km 이상으로, 시속 200km 이상의 고속으로 달릴 수 있는 철도로 개량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이 개량을 해서 저쪽 호남 쪽에서부터 오송을 거쳐서 충북선 그리고 원주를 거쳐서 강릉까지 갈 수 있는 그 단일화된 X축을 구상하겠다는 것이고요. 이 철도를 개량을 하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러려면 이제 정부로부터 타당성 조사를 해서 경제성이 있다는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당시에 우리 충청북도에서 이 사업을 할 때 경제성 평가를 받기 위해서 비용을 줄이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비용은 적고 효과는 많을 때 경제성이 통과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데는 그냥 재활용하고 어지간한 데는 손을 안 대고 그냥 다 쓰면서 아주 문제가 되는 데만 조금 돈을 쓰는 쪽으로 계획을 세워서 경제적 타당성 조사를 받으려고 신청을 했더니 갑자기 문재인 대통령이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줄 테니까 그대로 해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럴 줄 알았으면은 필요한 거를 다 집어넣었을 텐데 시험을 봐야 된다는 생각으로 다 군사를 빼가지고 집어넣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의 원리는 안대로 하려다 보니까 이게
꼭 들어가야 될 부분들이 빠진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래서 당장 우리가 뭐 달천 구간 얘기를 먼저 하는데 충주에 3군데가 이슈가 있습니다. 그걸 제가 우선 다 설명을 드리고 순서대로 말씀드릴게요. 이 첫 번째가 여기가 이제 교통대 앞에, 잘 보이시나요? 교통대 앞에 대소원 광산 건너목입니다. 이게 교통대로 들어가는 길이고 주덕에서 충주 가는 길이고 그 옆에 철길이 쭉 있잖아요. 이 철길을 광산 건널목에서 평면 건널목으로 이렇게 지나다녔어요. 그나마 이 좁았던 거를 몇 년 전에 이거 편 겁니다. 근데 100km 달릴 때도 이거 지나기가 위험했는데 200km로 지금 달리면서 이 평면 건널목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당국에서 지금 대안을 제시한 것은 이건 그냥 그대로 가면서 이걸 폐하고 이쪽으로다가 별도로 지하차도를 연결을 해서 이 그 국도하고 연결하겠다는 건데 이 주민들이 볼 때는 이게 축을 완전히 벗어나가지고 주민들의 생활권에서도 완전히 벗어나고 위험한 건 그냥 다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차라리 150억 가까이 들여서 이걸 할 바에는 돈을 좀 더 들여서 이걸 고가철도로 해서 지나가고 이 밑으로다가는 차가 지나다니는데 편리하게 위험하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 첫 번째 이슈고요. 이제 또 하나의 이슈가 있습니다. 이제 목행 쪽인데 뭐 아시실 거예요. 여기 목행 시가지입니다. 이게 이제 충주에서 쭉 들어가지고 이렇게 쭉 비껴나서 여기 이제 목행역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다리를 건너가지고 동량역에서 삼탄 쪽으로 가잖아요. 이게 지금 기존 아니고 지금 새로 이런 식으로 다 깔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막 산업단지를 반으로 자르고 가지고 마을에 막 걸리지 없던 것이 막 생겨나는 겁니다. 없던 것이.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주민들도 이 해결 방법을 찾아야 될 거 아니냐. 도저히 이 노선을 못 바꾼다면은 사람이 살 수 없게 되어 있는 이런 데를 산업단지로 편입을 시키든지 주거 대책을 해달라는 것이 주민들의 얘기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주요 이슈가 될 수 있는 달천 구간입니다. 이건 잘 아시겠죠? 이제 주덕에서부터 기차가 철도가 와가지고 달천역 쭉 해서 여기 달천 철교를 건너가지고 이렇게 구부러지죠. 구부러져서 이렇게 해가지고 충주역으로다가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많습니다. 이게. 우선 여기 이제 강을 건너야 되잖아요. 이 강을 건너야 되는데 이게 오래전에 놓은 철교라서 요즘에 기후변화에 따라서 홍수가 지면 물이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법정 홍수선 밑에 있습니다. 이거는 홍수관리하천법에 위반이 되는 철교예요. 그러니까 이걸 들어 올려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곡각지, 이렇게 꺾이는 부분, 이게 고속철도의 기준에 맞지 않는 구분 철교고, 그리고 여기 3군데의 평면 또 건널목이 있습니다. 시속 200km로 달린다는 고속철도가 이런 평면 건널목을 놔두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천법에도 문제가 있고 고속철도의 기준에도 문제가 있는 것을 고치고 나서 충북선 개량을 했다고 말하라는 것이 우리 충주 시민의 주장이고, 그럼 어떻게 고쳐야 되느냐? 노선을 이렇게 구부러진 부분을 이렇게 펴면서 홍수선에 위로 올라오게 교각을 올려서 들어 올려가지고 마을이 없는 뒤쪽으로 노선을 바꿔가지고 교각을 이용해서 충주역보다 들어가게 되면은 이 부분이 다 교각이니까 교각 밑으로 얼마든지 소통을 다 할 수 있는 거죠. 지금은 단절이 돼 있지 않습니까? 철교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해 주면은 관문 충주의 발전 저해 요인도 해결이 되고, 하천법에 위배되는 홍수선 밑에 있는 다리 문제도 해결되고, 고속철도의 기준에 맞지 않는 구분 철도도 해결이 되고, 또 평면 건널목의 위험한 문제도 다 해결되고, 무엇보다도 이 철교를 지금 넘어가는 과선교를 철거를 하고 이 교각 밑으로 정상적인 도로가 지나가면 되게 돼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죠.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 1조 몇천억이나 쓰면서 충북선을 고속화한다면은 충주 시민에게는 혜택은 없고 오히려 어려움이 가중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의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면서 고속화 사업을 하라는 것이 우리 시민의 뜻입니다. 우리가 지금 서명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 코로나 시국이 어려운 때인데 벌써 8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서명하셨습니다. 이번에 반드시 정부가 이런 충주 시민의 뜻을 잘 이해해서 이 사업을 실시, 설계 과정에서 반드시 반영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고,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시장님께서 지금 달천 구간 문제점과 이제 개선 방향에 대해서 한꺼번에 지금 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뭐 시민들께서 이제 서명에도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하셨습니다.
서명에 동참하신 분들이 같은 뜻이라고 생각이 하는데, 현장을 직접 가보셨을 텐데, 현장에서 주민들을 만나면서 들렸던 얘기가 어떤 부분이 더 많은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은 한 40여년간 참았다는 거죠. 그 과선교 지나는 데서 사고도 많이 났고, 교통체증도 많고, 마을은 철도로 한번 잘리고, 과선교로 또 한번 잘리고, 더군다나 충주의 관문인데,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쪽을. 그런 것을 문제를 지적할 때마다 해법이나 대안이 나왔던 것이 언젠가 이 충북선이 오래전에 만든 거니까 뭔가 개량을 하지 않겠냐. 그때 이 문제를 해결해보자 하고 뒤로 밀었고 또 미루고 했던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그 충북선이 개량의 시기가 다가온 것이죠. 네. 선생님, 개략적으로 전체적인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제부터는 좀 자세하게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다음은 어디서에 해당하는 핵심 단어 보시면서 이야기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핵심 단어는 충북선 고속화 사업이었습니다. 방금 전에도 이제 자세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그 충북선 고속화 철도 선형이 개량이 되고 달천 6교가 이제 과선교가 생긴다면 어떠한 좋은 점이 있을지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요. 우선 제가 아까 지도를 보면서 설명드린 대로 마을 앞쪽을 지나가고 있는 철도가 마을 뒤쪽 농지 쪽보다 멀찍이 떨어져 가게 돼 있어요. 그거 하나만 해도 마을을 단절하고 있는 그런 노선이 뒤로 다 빠집니다. 두 번째, 평면에 놓여 있는 철도로 인해서 단절이 되잖아요. 이게 강이 있을 때는 그 위에다 다리를 놓으면 되지만 철도는 다리를 놔서 안 돼. 타 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철도가 강보다 더 단절 효과가 강합니다. 그것을 들어 올려 가지고 교각이 있는 철교로다 들어 올려서 저 뒤쪽으로 빼면은 철교로다 들어 올렸으니까 그 철교 밑으로 얼마든지 도로를 놔도 되고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앞뒤를 다 소통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있는 그 또 과선교로 인해서 교통체증이 심하잖아요. 그것도 평면 도로로 돼가지고 충주의 관문 도로의 교통체증이 해소가 된다. 또 그동안에 40여 건의 아주 치명적인 교통사고가 많았는데 안전도도 높아진다. 그리고 관문 지역에 이제 도시계획을 세워가지고 우리가 하고 싶은 거를 그 일대를 다 할 수 있어요. 그쪽에다가 개발을 해서 첨단 산업 지역을 넣을 수도 있고 또 취락지역으로 바꿀 수 있든지 뭔가 환경을 획기적으로 바꿔서 이제 충주로 들어올 때 보면은 지금 같은 모양이 아니라 좀 뭔가 그 미래지향적이고 좀 이렇게 트인 모양을 갖출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저희 아무래도 충주 시민분들이라면 누구나 이제 공감을 하실 부분을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최근 몇 년 전부터 출퇴근 시간이면 그쪽이 가서 이제 정체가 심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부분도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정부 설득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장님. 정부 설득을 위해서는 어떻게 지금 노력하고 계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갖고의 노력을 해서 국토부는 설득을 했어요. 우리가 이게 동네 민원이 아니라서요, 제가. 동네 민원. 동네에서 지역 주민들이 우리 해달라고 떼쓰는 게 아니고 우선 법적으로 당신들이 하천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법적으로 홍수선 밑에 있는 철교를 놔두고 1조 몇천억이나 써가지고 철교를 새로 깐다? 이건 말이 되지 않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해라. 그리고 이 강을 건너는 철교에 그 교각이 있어요. 옛날에는 그냥 다닥다닥 붙여서 교각을 해도 되지만 요즘은 홍수 때 떠내려오거나 걸리는 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교각의 거리를 많이 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걸 전문용어로 경간장이라고 하는데 이걸 거리를 벌려야 되는데 그 교각의 간격도 위법입니다.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해라. 그리고 고속철도라고 하면서 이렇게 기역자로 잔뜩 구부러지고 또 평면 건널목이 3개나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는 게 고속철도로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설득하면은 국토부는 할 말이 없어요. 맞다. 그런데 기재부에서 당초에 1조 2천억 정도면은 다 깔 수 있다고 했고 더 이상 이런 돈 들어가는 사업은 안 하겠다고 당신들이 계획을 올렸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제 와가지고 예비 타당성 면제를 해줬더니 이제 뭔가 계획을 세우려고 하는데 이제 들고 오면 어떡하냐 또 이런 주장이에요. 그러면서 이걸 하나를 들어주면은 전국적으로 철도가 있는 동네마다 다 들고 나와서 우리도 해달라고 하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예산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인데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건 다른 지역의 그런 민원하고 다르다. 이거는 법에
위배되는 것을 합법적으로 하라는 것이고 또 고수철도의 기준에 어긋나는 것을 기준대로 하라는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또 할 말이 없는 모양이에요. 지난번에 제가 기재부 또 하고 국토부 철도청을 싹 다 돌면서 계속 이거 설명했는데 처음엔 뭐라고 하다 이렇게 설명하니까 말을 잘 못해요. 못하는데 분위기를 보니까 적당히 해가지고 또 들어줄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의 그 아주 결집된 뜻, 또 단호한 의지를 보여서 반드시 관철해야 되고 이걸 안 해주면서 그냥 무시하고 그냥 자기들 계획대로 한다면 우리 충주 시민 입장에서 이거 고속화한 별 보람이 없어요. 물론 제천 같은 가는데 한 10분 정도 빨라지고 청주까지 가는데 한 15분 빨라집니다. 그러나 그거 몇 분 빨리 가는 것보다 지역의 안전과 또 발전이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그동안에 보면은 저희 충주시에서 시민 서명 운동을 자주 하셨던 것 같은데요. 이번에 제가 이제 특이점이 있다 하면 서명에 동참하신 분들을 단순하게 4인 가족 기준으로 나눴을 때 충주 시민의 각 가정이 한 세대에 한 명씩은 다 설명을 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시장님. 이런 동참 분위기가 뜨거웠던 거는 그만큼 충주 시민들께서 다 요구하고 원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예전에 우리 선배들이 또 우리 그 선배 공무원들이나 시민들이 기업 도시를 유치하기 위해서 아주 그 뜻을 모으고 아주 의견이 결집된 적이 있었죠, 오래전에. 그 이후에 지금이 가장 시민들의 뜻이 한 데로 모아지고 또 이렇게 단합을 하고 있는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처음에 걱정을 했어요. 이게 지금 코로나 시대에 사람을 만날 수도 없고 뭐 이게 어려운데 소통이 잘 안 되는데 우리 직원들이 6만 명을 처음에 서명한다길래 야 6만 명이 이게 언제 되겠느냐 했는데 어느 날 며칠 지나고 나니까 벌써 막 쭉쭉쭉 막 올라가지고 지금 8만 명이 넘었어요. 8만 명. 정말 이건 시민들께서 얼마나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지 얼마나 공감하고 계시는지를 서명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님께서 충북선 고속화 사업 달성기 6조 관련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바로 다음으로 무엇을에 대한 핵심 단어 보시면서 이야기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핵심 단어는 소수경제 거점 도시였습니다. 충주하면 다들 현대모비스 수소차라는 말을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근데 왜 충주가 수소였을까? 수소하고 어떤 관련이 있었을까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소와의 인연을 생각하면 멀리 잡으면은 기업도시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충주 시민들이 단합하고 선배 공무원들이 애를 써서 기업도시를 유치했는데 거기에 모비스라는 회사를 유치해서 앉혔어요. 이 모비스가 현대자동차의 수소자동차 핵심 부품인 스택을 세계적으로 처음 여기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충주 땅에 있는 모비스에서 수소자동차가 출발을 했다. 그래서 시제품을 만들고 이제 적절한 양산 체제를 갖추었을 즈음에 몇 년 전에 정의선 현대자동차 분야의 회장, 또 당시에 산업자원부 장관께서 모비스 공장에 와가지고 수소자동차 시대를 선언을 하고 정부에서는 이걸 적극 밀어주겠다. 며칠 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비록 울산이지만 거기 가서 또 수소자동차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수소 경제의 이제 출발이 이제 신호가 울렸고, 우리 충주가 그 중에 핵심인 수소자동차의 부품을 여기서 생산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어떻게 보면은 행운일 수도 있고, 우리가 또 미리미리 준비를 해와서 오늘날 그 결실을 맺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수소경제 선점하기 위한 전국적으로 지자체들이 경쟁이 좀 치열할 것 같은데요. 저희 충주시만 갖고 있는 경쟁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경쟁력이 있을지. 먼저 수소 경제를 좀 설명드리면은 수소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얻고 이걸로 인해서 새로운 산업을 만드는 게 수소 경제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는 수소를 생산을 해야 됩니다. 수소는 뭐 공기 중에 좀 있긴 있지만은 그냥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만들어내야 됩니다. 석유같이 땅에서 파거나 석탄같이 캐면 되는 에너지가 아니고 만들어내야 돼요. 가장 만들기 좋은 방법이 도시가스에 있는 탄소를 떼어내면, 도시가스 성분이 CH4인데 탄소 하나와 수소 4개가 있습니다. 탄소를 하나 떼어내면은
도시가스가 바로 수소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소의 생산 공정, 산업, 생산 산업. 생산해 놓은 수소를 이게 그냥 대충 옮길 수가 없어요. 이 수소는 아주 가볍고 또 이게 압축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운반 수단. 그 다음에 이 수소는 또 보관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보관 산업. 그리고 이 수소를 활용을 해서 자동차를 굴리든지 전기를 생산하는 에너지 산업을 하든지 하는 활용 산업. 이 네 가지 분야인데 이 네 가지 분야에서 충주가 골고루 지금 준비를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앞서가는 게 수소의 활용 분야죠. 수소를 이용해서 자동차를 굴러가게 하는 그 연료전지 스택을 충주에서만 지금 생산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것만 가지고는 산업이 일관성이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주에서는 먼저 수소의 생산 산업을 좀 하려고 해서 5가지 정도의 그 우리 정부 사업을 공모에 신청을 했는데 첫 번째가 수소 생산기지 구축 사업입니다. 우리 충주 시민들이 도시가스를 많이 쓰고 있잖아요. 저쪽에 그 목행 쪽에 산척에서 목행 넘어오는 쪽에 그 기지가 있어요. 도시가스 기지. 거기 가까운 데다가 그 도시가스를 땡겨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데 거기서 탄소를 하나 떼어서 수소로 만들 수 있는 그 장치 산업을 거기다 유치해서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이거 국비를 따가지고 집어넣어서 거기서 수소를 생산해가지고 모비스에 줄 수도 있고 시민들이 뭐 수소 자동차를 타겠다라면 거기다가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기지를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땅을 좀 많이 확보를 해서 정부 사업에 한 190억짜리를 지금 신청해 놨고요. 또 하나가 이제 에너지 기술 개발 공모 사업이라고 이것도 수소를 생산하는 겁니다. 이 수소를 생산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가스에서 탄소를 떼어내잖아요. 이거 탄소를 떼가지고 공기 중에 그냥 버리면은 이거는 뭐 탄소 중립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탄소를 포집을 해서 어디로 못 날아가게 하고 수소만 관리할 수 있는 에너지 기술 개발 공모 사업을 4월 1일 날 우리가 신청했는데 이것도 한 200억 정도 민간인들이 우리가 땅만 제공하면 민간인들이 와서 하는 사업입니다. 세 번째가 그린 수소. 그린 수소란 뭐냐면 도시가스로 하면 이건 그린 수소가 아니에요. 탄소가 나오니까. 근데 물을 전기 분해한다거나 아니면은 음식물 쓰레기 같은 거를 이렇게 처리하는데 보면 바이오가스가 나오잖아요. 메탄가스 나온다는 게 그게 그거네. 그 바이오가스를 이용해서 자연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걸 이용해서 수소를 만든다면 그린 수소가 되죠. 그거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봉방동 저쪽에 그 음식물 처리장하고 하수종말 처리장 이런 데서 메탄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걸 모아서 수소로 바꿀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것도 한 180억 정도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중기부와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수소 모빌리티 파워텍 평가 인증센터라고 이 수소를 이용해서 전기를 발생시키고 그 전기를 이용해서 동력을 얻을 수 있는 것을 하나의 일체화된 부품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걸 갖다 끼워서 자동차에 얹으면 자동차가 굴러가고 뭐 냉장고에 얹으면 냉장고가 돌아가고 이게 될 수 있도록 동력을 만드는 파워텍을 평가 인증. 그러니까 그걸 만들려면 여러 가지 기술적인 점검과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할 수 있는 국가 공인기관을 유치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이 이런 수소와 연관된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저희들이 유치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된다면은 수소의 생산, 운반, 보관, 활용, 전주기라도 이걸 이제 전문 용어 전주기, 모든 주기의 산업 기반이 마련이 되는 겁니다. 네, 시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예, 다음은 외에 해당하는 핵심 단어 함께 보시면서 이야기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핵심 단어는 광역교통망 확보안이었습니다. 저희가 충주가 충북선 고속화 사업 이외에도 또 광역교통망 확보에 노력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저희 광역교통망 구축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광역교통망은 충주시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우리 동네는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우리 동네를 다니자고 길을 닦는 게 아니고 서울도 가고 동해안도 가고 서해안도 가고 남해도 가야 되니까 정부의 이런 도로나 철도 사업을 동향을 잘 봐가지고 이 사업들이 우리 충주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어떤 도움이 될지를 큰 그림을 그려서 좀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말 개통 예정인 이제 중부내륙 철도가 당장은
충주에서 이천에 갖다 붙이거든요. 그래서 이천에서부터는 계속 그냥 그 기존 철도를 따라서 판교를 해가지고 서울로 가는데 이거 가지고는 좀 어렵죠. 이천부터가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래서 부발에서부터 수서까지 연결되는 철도가 이제 생기는데 그럴 때 충주에서 이천, 부발, 수서 이렇게 서너 번만 쓰고 갈 수 있는 철도가 개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이제 우리의 몫입니다. 그리고 또 충청 내륙 고속화도로 이제를 개통을 하는데 이건 제천에서부터 청주까지 가는 것이죠. 이 도로는 지금 열심히 닦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도로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지금 충주 시민이 이 도로를 타려면은 저 달천 다리를 건너가지고 교통대 앞에 그걸 한참 지나서 들어갈 수 있어요. 이거는 좀 우리 충주 시민에게 너무 아깝다. 그래서 제가 충주역 옆에서 새로 다리를 하나 놔서 검단 쪽에 IC를 뚫어서 시내 쪽에 있는 시민들은 그 도로를 타고 충청내로 고속화를 탈 수 있고 이 남쪽에 있는 분들은 달천 다리를, 북쪽에 있는 분들은 한금대교, 오륙대교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정부에서 하는 사업에 우리 사업을 이제 보탤 생각이고요. 이제 궁극적보다는 이제 남에서 북으로 전국적인 교통망의 한가운데 충주가 위치해야 되니까 거제도에서부터 지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김천까지 올라오는데 김천에서 문경까지만 갖다 붙이면 거제, 김천, 문경, 충주, 부발, 수서 이렇게 아주 중부 내륙 고속 철도망이 이제 완성이 됩니다. 그 사업도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된 자치단체하고 이제 협의를 해 나가야 되겠고요. 이제 동서고속도로 평택에서부터 지금 제천까지 왔잖아요. 이게 저 강원도 삼척까지 가서 뚫려가지고 그 중간에 충주가 있으니까 그런 이제 혜택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 모든 사업들은 현재 정부 계획이 대부분 다 돼 있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우리는 이것이 이제 빨리 완성돼야 되고 그 완성된 혜택이 우리한테 와야지 오히려 지역의 자원이 교통망을 통해서 빠져나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속교통망이 완성됐을 때를 생각해서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산업적인 면에서 문화적인 면, 또 주거환경 같은 거를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유권수로 풀어본 히어로 마지막은 어떻게입니다. 어떻게 해당을 핵심 단어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핵심 단어는 미래의 신산업도시 충주였습니다. 지금까지 충북선 고속화 철도하고 수소 거점 도시에 대해서는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신산업도시로서 충주 비전도 궁금하고 마지막 인사도 궁금한데요. 함께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신산업에 노력을 하는 것은 우리 충주 지역의 청년들과 우리의 아들, 딸들에게 좀 번듯한 일자리를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겁니다. 구산업을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구산업이 한참 꽃을 폈던 도시들이 요즘 다 공백이 생기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산업을 잘 갖추어서 우리 자식들이 취직을 해도 손색이 없는 기업을 많이 유치하려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게 수소, 그다음에 전기자동차, 또 현대 엘리베이터를 비롯한 그런 승강기 산업, 또 바이오 산업 이런 신산업을 꾸준히 유치할 것이고 이런 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산업단지를 단계적으로 이제 계속 만들어 나갈 겁니다. 경쟁력 있는 도시 반드시 만들 거고요. 산업만 가지고는 어렵기 때문에 또 주거 환경을 잘 만들어서 거기 가면 좋은 일자도 있고 거기에서 살면은 행복하겠구나. 이런 도시를 반드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동안 시민 여러분께서 잘 도와주시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코로나로 많이 어렵습니다만은 시민 여러분 도움으로 우리 시는 코로나를 잘 통제하고 있습니다. 생업도 열심히 하시고 또 충주시의 사업에도 관심을 가지셔서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 아들, 딸들에게 좋은 도시 만들어 주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장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미래를 예측하는 최고의 방법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다. 상호작용 컴퓨팅 분야의 선구자 앨런 케이의 말입니다. 미래 산업이 동력이 될 수소 산업을 개발하고 또 지역에 걸맞은 광역교통망 확충에 힘쓰고 있는 충주시의 모습과 어울리는 말인 것 같습니다. 다가오는 미래가 아닌 미래를 만들어가는 충주시가 만들어갈 내일을 응원하겠습니다. 지역 공동체가 공감하는 지역 이슈와 궁금증을 풀어보는 히어로,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